말을 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하게 노력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야, 너 중2병이지! 최악의 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아부터 노년까지 약 7,000회 정도 강의를 진행한 12년차 성교육 강사이자 성교육, 성상난 전문기관 자지스쿨 대표 이석원입니다. 현재 약 8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열정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매일 하는 말인데 강의 갈 때마다 1인 1성교육이 무조건 필요하다. 왜냐면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해도요,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교육이 국영수처럼 똑같이 돼야 됩니다. 항상 안타까운 게 꼭 문제가 터지고 나서 오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건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제 성교육 들었던 분들이 예전에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20살인데 지금은 30살이 넘었는데 10년 전에 제 강의를 듣고 성교육을 듣고 좋은 남편을 만나 지금 두 아이의 또 양육자가 되셨거든요. 그때 강사님 강의 들은 덕분에 이상한 남자들 다 걸러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럴 때 진짜 행복하고요. 또 개인뿐만이 아니라 또 기업도 바뀌어요. 기업의 조직 문화가 바뀌고요. 대표나 직원들이 성교육을 통해서, 저는 성교육이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이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마저 바꿀 수 있는 존중하는 교육이다. 단순히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개인의 인격 품성을 기를 수 있는 게 성교육이기 때문에 강의 때마다 말합니다. 언제든 성교육이 먼저라고요. 제가 기업 CEO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교육합니다. 유아까지도요. 가장 많이 만나는 대상은 양육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아이 성교육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한테 성교육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부정적이고 나쁜 음란물이나 성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아이하고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육자들이 그 요청이 오면요, 학교나 기관이나 기업에 나가서 출강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도 많이 만납니다.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교육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부정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다.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소통하도록 돕습니다. 성이란 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죠? 생명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성교육을 통해서 봤잖아요. 섹스, 성관계를 통해서. 그게 굉장히 나쁜 게 아니라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거라고 아주 듬뿍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연애 실패했기 때문에요. 20대 때요, 굉장히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학과를 나갔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를 다닐 때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느낌 아시죠? 체육학과의 그 위험. 대학교 다닐 때는요, 4번 연속 전액 1등 장학금을 받았어요. 1등을 4번 연속으로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나름 인기도 많고 핫한 가이였는데, 그 20대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성 문제, 연애 문제로 헤어졌어요. 물론 연애는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그때 연애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한 5, 6kg 확 빠져요. 피골이 상접한 아들에게 어느 어머님 오십니다. 석원아, 어릴 때부터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운동도 시켰지만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성교육은 해준 적이 없구나. 엄마랑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 너가 이제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부터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했고요. 관련된 청년들을 모아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 커뮤니티 안에서 너무 놀랍게도 연애도 하고 커플이 생기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지금 아이까지 낳은 양육자님도 계세요. 그걸 통해서 확신했죠. 내가 부족하고 몰랐지만 내가 공부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줄 수 있겠구나.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에 만나는 사람한테는요, 잘해주기 위해서 성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게 업이 되어서 성교육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전 이제는 그만하려고 해요. 그동안 맨날 비판했어요. 왜냐면 너무 형식적이고 틀에 박혔습니다. 원래는 15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방침이 있는데요, 학교 재량에 따라 달라요. 거의 그냥 땜방식이었죠. 거의 이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성교육 좋으셨나요? 기억도 안 남고 재미없잖아요. 다 자기나 하고 있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오히려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하거나 교육하고 싶은 분도 계시는데 또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성교육이 막 조장한다고. 거의 변함이 없고, 가장 안타까운 건 꼭 문제가 터지고 나서입니다. 그거는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 아이가 성폭력 가해자가 됐다, 피해자가 됐다.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교육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뭐다? 항상 수습하기 바빠요.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 성교육의 실태고요. 이제는 저희 자주스쿨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교육 전문 기관인데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 교육과 교구와 콘텐츠를 통해서 지금 건강한 성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뭐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는 거라고. 예전에 제 강의 때 임산부분이 오셨어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아기도 안 낳는데. 물어봤죠.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지금부터 준비하려고요. 제가 지금부터 공부하고 준비해야 우리 아이한테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잖아요. 와, 맞아요. 그 양육자님이 말한 것처럼 성교육은 태어날부터 태교도 성교육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의 경계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 그 모든 과정, 스킨십이 뭐다? 성교육이고 일상이 성교육입니다.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유네스코에 따르면 5세부터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가 바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보통 두 가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양육자부터 먼저 알아야 아이들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가 학교에서 성격을 제대로 받고 왔는데 함부로 뭐 만지면 안 된다고. 양육자가 아이를 여기저기 만지고 줄 쑤시고 하면 효과가 확 떨어지겠죠.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자부터 알아야 먼저 아이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양육자가 지식을 딱 알고 있어야,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정확하게 아이한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성교육은요, 아이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어른부터 알아야 어른들이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요. 양육자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또 어르신이나 또 아이들이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른이 먼저 받아야 아이들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자주스쿨은요, 아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양육자 교육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배운 적도 없고요.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전에 서울대학교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식의 거의 총체라고 하잖아요. 예전이니까 지금 바뀌었겠죠. 월경대 사이즈는 엉덩이에 비례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반 이상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아시잖아요. 혈에 따라 그 팬티 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이 다른데 그렇게 지식 있는 분들도 몰라. 너무 모릅니다. 특히 모르기 때문에 항상 터지고 나서 온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진짜 이 아이는 이 여자 입 안에 사정을 하게 되면 임신이 되냐고. 이게 중학생아이의 상담이에요. 정말 지식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성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국영수처럼요. 한 번에 절대 될 수 없는 게, 국영수도 차곡차곡 가는 거잖아요. 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진짜 이 질문 너무 좋았어요. 잘 가르친다는 건 뭘까? 이 교육의 어머니 에듀케이트가 가르친다라는 게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구구단을 배우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미분적분 나가면 아이가 이해를 할까요? 모르죠.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줄까?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일부러 아이들의 문화를 공부합니다. 뭐 틱톡, 뭐 요즘 유명한 게임들 많죠. 총게임도 많죠. 여러 가지 그런 게임들을 알고 아이들의 문화를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문화에 맞추니까 아이들이 그때 먼저 소통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가르칠 때 성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먼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었던 부모한테 말하지 못한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다? 눈높이를 맞추는 게 잘하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대상 파악입니다. 진짜 저는요, 성교육은요, 지식 이전에, 지식도 중요한데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는요, 산부인과 비뇨기과 원장님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지식 있는 분들은 당연히 교육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가요,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고. 저도 모르게 아이가 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지마! 조심해! 지식은 알려줄 수 있는데 자꾸 겁을 주게 되더라고요. 성교육은요, 부정적인 태도로 말하면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태도, 이게 다 똑같아요. 강영호 훈련사님 아시죠? 오은영 박사님, 백종원 대표님 다 똑같아요. 교육을 나갈 때도 지식을 넘어서서 강영호 훈련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태도, 오은영 박사님은 아이보다 누구의 태도죠? 양육자의 태도, 백종원 대표님은 식당 주인의 태도. 결국은 뭐예요? 태도가 전부라는 겁니다. 나부터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아이하고 성에 대해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5학년 남아가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 엄마? 아이가 물어볼 수 있죠. 그 말 듣자마자 엄마가, 야! 어린데 벌써부터 그런 걸 관심 있어 해. 그럼 물어보지 마. 공부나 해. 이렇게 일관했대요. 이 아이가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친구나 인터넷 사이트, 이 야동을 통해 배운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습득한 뒤에 아이가 이제 교육받으러 왔는데 짠했어요. 나는 물어봤는데 엄마가 얘기하지 않았다고.
너무 씁쓸하지 않나요? 좋은 태도는 뭐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한 아버님이 계시는데 이 딸을 성교육하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딸이 근데 왔대요. 자기한테. 아빠 나 이제 좀 게임 좀 하고 싶어. 그 제페토 게임 있잖아. 그 같이 아바타로 하는 게임 하고 싶은데 나 해도 돼? 그 아버님이 보통 같았으면 게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빠랑 같이 해볼까?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하게 됐대요. 좋은 태도로. 어느 날 그 딸이 그 메타버스 요즘 성폭력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성범죄자를 만난 거예요. 색드립 치고 이렇게 말하는 애가. 그때 딸이 딱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빠가. 아빠한테 딱 도움 요청해갖고 아빠가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을 딱 무찔러줬대요. 와. 그 아버님이 연세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50대 후반입니다. 늦둥이 딸이셨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관점을 바꿔서 딸의 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지금의 양육자들이 갖춰야 될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막막하시죠, 이 질문? 가장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질문보다 어려운 게 없죠.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섹스, 성관계? 그게 아니라 먼저 역질문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들었냐고. 책을 통해 배운 건지, 친구를 통해 학습한 건지, 인터넷에서 잘못 본 건지. 그리고 알려주세요. 3가지요. 첫 번째, 성관계. 만약에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이면 그림이나 설명으로. 대신 음순과 음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기 명칭. 근데 고학년이 됐다. 4학년 이상이다. 이쯤 되면 이제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관계를 알려주세요. 책을 통해서든 뭐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이들은 더 심한 거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방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책이나 강사님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성관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는요 성관계를 통해서만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있죠? 인공수정, 시험관 하기. 제가 가장 강조하는 바로 입양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입양. 여기까지 해야 아이들이 인성교육, 존중교육이 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집니다. 이제부터 아기는 어떻게 생기라고 묻잖아요. 성관계만? No. 어디까지요? 입양까지 얘기해야 훨씬 더 아이가 멋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교육은 성평등 교육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폭력과 그런 어떤 성폭력과 그런 관련된 범죄들이 어떤 것부터 시작한지 아십니까? 바로 차별입니다. 나와 다름을, 그러니까 차이를 차별로 보는 순간부터. 야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야 여자는 말이야 그냥 부엌에서 그냥 설거지나 해. 이런 잘못된 그런 말들 많잖아요. 뭐 여자가 3명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든 여자를 특히 혐오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물론 남성도 있겠지만 이런 잘못된 성평등이 되지 않고 불평등하잖아요. 그때부터 차별적인 언행이 시작돼요. 직장 내 똑같죠. 제가 기업교육 다니지만 와 우리 뭐 미숙임은 참 우리 립스틱 색깔이 잘 어울려? 이런 발언들 아시죠? 정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성차별적인 말이고 당연히 성희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평등한 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서로가 존중하고 동의를 얻게 되고요. 무엇보다 평등한 문화가 돼야 서로가 차별도 없고 폭력이 없어집니다. 무엇보다 성교육은 뭐예요?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입니다. 그래서 성평등한 세상이 돼야 남자나 여자 누구나 서로가 존중할 수 있고 안전한 세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성교육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로 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남자는 조심하고 여자도 조심 이게 아니라 그냥 인간에 대한 교육이에요. 제가 항상 이 질문 드립니다. 강의 때. 그 기업교육 나갔을 때.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는 무엇일까요? 그 많은 분들이 뭐 물이요. 하늘이요. 제가 얼마 전에 나간 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도끼! 다 찍어버릴까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별의별 학생들 다 만나고요. 놀라운 게 나이가 지긋한 분들도 잘 모르세요. 정답은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똑똑하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남녀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엑스레이 찍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란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요. 저는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게 바로 성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위하는 걸 봤어요. 아이가 멘붕일까요? 양육자가 멘붕일까요? 아마 둘 다 멘붕일 텐데 아이가 훨씬 더 멘붕입니다. 엄마가 들어왔는데 바지 벗고 있는 내 모습을 다 보여준다는 건 이게 제가 그 교육 상담받은 학생이 14층에 살았는데 바로 창문 밖으로 나가고 싶었대요. 진짜 그 순간. 그러니까 아이도 멘붕이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경계 존중. 노크하시고 들어가시고요. 발견했다면 일단은 그때는 좀 당황스럽잖아요. 나오시되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깔끔한 청결. 뒤처리 잘하고 있는지. 2번째는 이 음란물을 보고하는 건 위험합니다. 자칫
성착취물을 보고하게 될 경우에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음란물을 보고하게 되면 또 성의학적으로도 조루나 지루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규칙을 잘 알려주세요. 가장 좋은 건 너무 크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원칙, 청결과 음란물에 관련된 것만 잘 지적해 주시고 그 외에는 너무 굳이 간섭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거는 아버님들은 크게 고민이 없는데 우리 여성 어머님들께서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요, 그러려니입니다. 제발 너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들한테 몽정하니까 몽정 파티 해주겠다. 몽정 축하.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맥락에 따라서 아이가 몽정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냥 축하 정도 해주시고 받고 싶은 선물이냐 이 정도로. 근데 몽정은요, 월경과 완연하게 달라요. 몽정은요, 안 하는 남성도 있습니다. 정자가 흡수되기도 해요. 두 번째는 사정을 하면 안 합니다. 자위나 성관계를 했다. 그럼 그때부터 안 해요. 그래서 굳이 자연스럽게. 아이가 먼저 말을 걸 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고, 저는 그냥 아이와 관계가 너무 좋은데요 하실 경우에는 그냥 대화 나누세요. 다만 너무 오버하지 말자. 발기는요, 공감만 해주세요. 남자들은 그렇게 성기가 쓸 수 있어. 여러 이유로. 그거 아니? 서거나 뱃속에 있는 태아도 발기가 돼. 그만큼 이건 나쁜 건 아니야. 너가 좀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알겠지? 이렇게 안심시키시면 됩니다. 너무 내가 오버할 필요가 없다. 어떨까요? 제가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냥 굳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러려니가 가장 좋죠. 너무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까 그 아이 말했잖아요. 14층에서 내려가고 싶었다고. 굳이 그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주세요. 문 좀 놓고 좀 하라고. 놓고 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우리 집에서 부모 양육자님들이 그냥 아이 방 그냥 쑥 들어가요. 노크를 이렇게 합니다. 똑똑 뭐해? 이건 노빠꾸라고 합니다. 이건 노크가 아니에요. 그냥 똑똑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셔야지. 이건 아이가 준비할 건 없고요. 양육자가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아이의 경계를 물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 많이 들어요. 의학적으로 너무 많이 하면 삭는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고요. 뼈가 삭진 않아요. 근데 자기만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적당하면 좋잖아요. 게임도 적당히 하면 좋은데 중독이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란물을 보고 하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조절력을 잃어버려요. 왜냐면 내가 원할 때 자유를 할 때 사정을 못해요. 그럼 나중에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부드러운 질 속에 들어갈 때 느끼지 못한다거나 빨리 사정해버립니다. 저한테 예전에 상담받았던 중3 남학생이 있는데 진짜 거의 1테라가 있어요. 음란물 1테라 아동이.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장르별로. 근데 얘가 맨날 그거 보고 자유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너무 예민해진 나머지 바지를 이제 하려고 벗고 있는데 보고 있는 중에 손도 안 되는데 사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연습. 진정한 고수는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하는 훈련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점차 몸으로 익히셔야 여자든 남자든 실제 때 잘할 수 있다. 요즘 근데 좀 안타까운 게요. 워낙 연애도 안 하고 그런 경험도 없다 보니까 이런 교육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연락을 받습니다. 미리미리 보지 말고 제대로 준비하자. 건강하게 자유하자. 자유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건강하게 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요것들,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감동받는 사례가 있어요. 우린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미리 준비하죠.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자, 수능 봅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죠. 제 교육을 받았던 한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 아버님은 딸이 초경 처음 했을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의 방법대로 좀 존중하는 선물을 한번 줘보셔라. 이 아버님이 오버한 게 아니라 저 진짜 멋있었던 게 딸을 위해서 꽃을 사고 편지를 쓴 거예요. 곧 월경을 하겠구나. 축하해. 근데 아플 수도 있겠고 피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울 거야. 근데 괜찮아.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 알겠지? 굉장히 딸이 감동받았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양육자가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중요한 게 월경대를 무작정 치우지 말라. 우리 보통 생리대란 말보다는 월경이란 말이 맞습니다. 월경대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죠. 인류의 반이 하고 있죠. 특히 아버님이나 아드님분도 아셔야 돼요.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특히 초경을 하기 전에 우리 여학생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해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처음에 초경했을 때 몸에서 피가 나오니까 죽는 줄 알았대요. 나 이제 죽는구나. 실제로 강의 나갔을 때 어떤 학생이 유서를 쓰는 학생도 봤어요. 그만큼 너무 교육의 부재 때문이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월경 두렵지 않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꼭 남성분들도 저는 교육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것도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결국 대화를 잘한다는 건 성대화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을 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하게 노력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좀 제가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머니하고 1대1 대화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바쁘더라도 10분, 15분이라도 항상 저하고 대화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 대화들이 누적되는 거죠. 복리처럼. 근데 갑자기 아무 대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우리 한번 자유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다 도망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일상적인 대화를 먼저 하시고 관계 형성을 하세요. 그 두 번째,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끊지 마시고. 세 번째, 이 아이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관심사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른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 야, 너 중2병이지? 최악의 말입니다. 어떤 아이가 말하는 짜증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병으로 치부한다는 건 굉장히 나쁜 행동이거든요. 중2병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어머니하고 소통한 것처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좀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게 저는 핵심이 뭐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사에 갖는 거. 저는 그게 바로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일상적인 대화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제발 성을 먼저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뜸 자유했냐? 여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생뚱맞죠. 일상적인 대화가 잘 돼야 바로 자녀하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성은요 좀 민감한 주제죠. 민감한 주제이니만큼 먼저 아이하고 친하게 관계 형성을 먼저 한 상태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참 이게 감사한 건 뭐냐면 저한테 양육자 교육을 받은 분들은요 바로 대뜸 물어보지 않아요. 돌직구처럼. 변화구를 통해서 아이의 일상이 어땠는지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무슨 일 있었어? 좋아하는 사람은 있니? 연애하는 친구는 있어? 이렇게요. 그렇게 먼저 관계 형성이 가장 큰 키포인트다. 그래야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에 관해서 한번 질문해서요. 근데 질문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통제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질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들, 엄마가 오늘 성교육 받아봤는데 남자들은 자위나 이런 몽정에 대해서 고민이 있대. 혹시 그거 학교에서 교육 받아본 적은 있어? 이건 어때요? 그냥 대놓고 하냐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는지. 그럼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대답할 시간까지 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라고 물어봤을 때 역질문하라고 했죠. 역으로 한번 질문해보세요. 단 뭐다? 통제하거나 판단은 그물! 세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태도하고 연결되죠. 걱정과 불안하지 마세요. 긍정과 칭찬입니다. 세상 어떤 아이도요, 부모가 걱정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어때요? 더 하고 싶잖아요. 이 태도가 계속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교육하기 전에 내 태도가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걱정해 하세요. 많이. 요즘 혹시나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가 될까봐 조심하라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요. 저희 어머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서건아,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너가 혹시 힘든 일이 있거나 관련된 문제가 생기잖아? 엄마가 너의 든든한 조력자, 지지자가 되어줄게. 엄마 무조건 네 편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해. 엄마 네 편이야. 결론은 뭐다? 제발 팀키를 하지 마시고요. 팀플레이 합시다. 그래야 아이들과 양육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행복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교육에 성공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저요, 양육자님들. 국영수 공부시킬 때 학원 볼 때 고민 안 하시죠? 그냥 바로 하시죠. 근데 이렇게 성교육은 고민 안 하시나요? 왜 항상 문제가 터지면 오십니까? 저 혼내는 거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시험 문제 1개랑 성 문제 하나는 파급력이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성 문제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경우에 그 낙인 효과가 찍히면요, 심지어 전학 가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이 제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2가지예요. 첫 번째, 이제 하필 왜 이제야 강사님을 알았을까? 좀만 더 일찍 알게 되었으면 제가 아이한테 좀 더 제대로 된 성교육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꼭 들어야 된다고. 어머님들은 관심이 많은데 특히 아버님들이 관심이 너무 없으세요. 95% 이상이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꼭 아버님들도 들어야 되고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제 얼마나 많은 지금 위험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 보셨어요? 양육자님들?
학교에서 여자 선생님 교육하고 있는데 남자 고등학생 여자 선생님 텀블러 안에 정액을 넣었어요. 정말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건요, 너무 비일비재하게 터져요. 언제든요, 우리 아이가요, 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성폭력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건강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원하시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양육자가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 잊지 마시고요. 생활 속에서 하시고요. 모르시면 기관을 찾아가든 저희 자주스쿨 연락을 주시든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의 민족 구독자 여러분, 일단은 제가 이런 좋은 채널에 초청받아서 진짜 영광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상위 5%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교육과 자녀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도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죠. 이렇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의 민족 채널에 요청을 받았을 때 책을 먼저 받아보시고 이렇게 질문지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채널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육의 민족 제뿐만이 아니라 저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상을 보시고요. 꼭 가치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교육은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성교육 무엇보다 국영소보다 이 성교육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요. 미리미리 공부해서 우리 아이에게 성교육이라는,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도요, 최고의 선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성교육이 당연해지고 1인 1성교육이 보급될 때까지 저와 성교육 성상담 전문기관 자주스쿨이 힘껏 뛰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고민되거나 힘든 게 있으면요, 저희 자주스쿨 무료로도 상담해 드리니까 연락 주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전문가가 여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오늘 깜찍하고 상쾌하게 성교육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성교육 전문가 이석원이었습니다. 교육의 민족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